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어떤 아우라, 포스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일부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는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한 자신만의 원동력이 있다고 해요. 오늘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포스를 발견하고 또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신은영 작가님의 포스 메이킹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득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회의가 드시는 분, 또 누군가 정해놓은 삶을 열심히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나고자가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드는 분,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 자신만의 컬러와 스타일을 찾아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강점을 자기가 잘 모른다면 결국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휘둘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찾아서 나의 포스를 개발하는 일이 생각보다 더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살아가면서 내가 포스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자신만의 포스를 개발해서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함부로 휘둘리지 않고 나다운 모습으로 자신있게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멋있고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또 온화한 빛으로 주변을 밝힐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단하게, 더 당당하게 살기. 얼굴만은 지켜낸다는 각오로 살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어머, 얼굴 많이 상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활짝 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전자 같은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설령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기를 바라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네 라는 말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무슨 큰일을 겪는 동안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Y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로부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 돈 벌어서 다 뭐하니? 얼굴도 좀 관리받고 건강도 좀 챙겨. 요즘 개인 피트니스 받는 거 얼마 안 해. 그치? 종일 약국에 매달려 있으면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다. 약사 가운 입을 때가 제일 편해. 친구의 말은 집에 와서도 내내 Y의 어깨 위에 들러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싸우고 연락을 안 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을의 남자친구가 먼저 전화를 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길게 갑니다. 말은 안 했어도 결혼할 거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일은 도통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하는 둥 마는 둥 종일 약국에 있으니 특별하게 차려입을 일도 없어서 대충 청바지에 스웨터를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게 티가 나다니.
그래도 친구 만난다고 꾸미고 나간 건데. Y처럼 연인과 불화를 겪거나 장시간 취업 준비를 하거나 큰일에 몰입하다 보면 대부분 자기 관리가 안 되는 티가 나게 됩니다. 표정이나 동작에서 티가 나는 것도 있지만 덜 꾸미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곧 외모 관리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외모는 자기 관리의 정도를 드러내는 지표와도 같습니다. 왜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을 가꾸는 것에 소홀해질까요? 어떤 힘든 상태에 놓였다면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은 영혼인데 포장지까지 터져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아끼는 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은 충분히 직시하고 젖어들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결점을 찾을 때까지 숙고하되 빛나는 외모만큼은 절대 내려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로 평생 슬프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내면서 살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유지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럴수록 빠져나오기 위해서 행복한 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아주 힘든 시련이 아니라도 야근이나 음주로 지쳤을 때 씻지도 않고 그냥 잤다는 말을 쉽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너무 힘든데 무슨 스스림이 있겠어. 회사에서 누가 나를 막 누르는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막 돌아왔는데 그냥 들어 눕고 싶지.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잠깐 마음을 다시 고쳐먹읍시다. 나는 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 어떤 데미지를 입어도 나는 오늘의 뽀송뽀송한 나를 선택할 것이다. 내일은 다시 건강하고 빛나게 또 예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므로. 심리적으로 힘든 기간 동안 관리를 멈춘다면 멈춘 만큼 퇴보하는 것입니다.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건데 며칠 동안의 죽은 기운을 끌고 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마음은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도록 지켜봐 주되 건강과 미모는 꾸준히 습관적으로 관리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난 뒤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 잘 지나왔다고 응원하며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그 무엇보다 멘탈을 강하게 가꾸는 지름길이기도 한데요.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심리적인 탈출구의 역할을 해줍니다. 긴 시간 다운되어 있을 상황에서도 내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외양을 가꾼다면 그 힘든 일들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손상당해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력이 없더라도 유령처럼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이더라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힘든 강도가 만약 100으로 왔다면 30은 외양 가꾸기에 소모하느라 70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평정심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100의 강도로 오는 일을 50의 강도로 겪어내기도 합니다. 그 힘 안에는 외모를 가꾸고 텐션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겪어내는 자기 돌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힘들수록 얼굴에 팩 한 장이라도 더 붙이고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운동도 꼭 하세요. 내면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괴로움에도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충분히 겪어야 지나가는 법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외모와 건강에 투자해 오던 평상시의 습관을 지켜낸다면 그것들이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줄 것입니다. 괴로울수록 몸에 집중해 봅시다. 원래 내 몸에 공들이던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다가 보면 힘든 일은 힘든 일, 나는 나, 이렇게 딱 분리되는 순간이 옵니다. 얼굴은 내 마음의 그릇이고 몸은 내 영혼의 집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므로 끊임없이 유지보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욕심의 차원을 끌어올리기. 어느 날 중견 여성기업인과 같이 라운딩을 나갔는데 다음 홀로 이동하면서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 대표, 나는 신 대표가 해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되게 평온해졌어요. 짐작되는 일이 있기는 했는데요. 며칠 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욕심이 많다고 해서 상처받은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좋은 거예요. 뭐가 나빠요. 그분은 누가 보면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으로서 매력적인 외모, 재력, 사회적 성취에 다복한 가정까지 누가 봐도 모자라는 것 없이 다 가졌습니다. 사람의 공통된 심리 중에 무결한 것을 못 견디는 마음, 완벽한 것을 보면 흠을 찾아내고 싶어 하는 못된 속성이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보면 돌은 못 던져도 나뭇잎이라도 하나 띄워서 물결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밭을 보면 발자국을 내고 싶어 하죠. 망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무결한 것은 영원한 것인지, 자기가 건드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감정을 떠나 완벽한 사람을 보면 묘한 심리가 발동합니다. 세상은 공평하다.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는다. 등의 말로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하나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나가 찾아지는 순간 자신과의 차이가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쟤는 욕심쟁이야. 저렇게 뭐든지 완벽하게 해내는 걸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저는 그냥 두려운 나머지 완벽하게 하려고 열심히 했을 뿐이거든요. 대표님도 정말로 열심히 사신 결과잖아요. 돈도 가졌고 행복도 가졌는데 욕심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신이 부정한 이미지로 비친다는 점에서 일단 상처를 받습니다. 흥부놀부정 같은 고전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욕심이 있으면 나쁜 사람으로 보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이 어떤 감정의 손상이 있었을 거예요. 네가 잘난 게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걸 욕심 있는 사람이라고 돌려 말한 거예요. 인생은 즐겁고 불편한 것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마치 내 집 앞마당과 옆집 앞마당이 다른 모양이듯이요. 남의 집 앞마당 모양이 나의 앞마당 모양과 다르다고 해서 욕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욕심은 사실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촉매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죠. 나는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 그 욕심이 있으니까 남들 잘 때 공부하는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욕심은 아름다운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일 뿐이에요.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중이죠. 욕심이 있으니까 맨날 놀아도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죠. 머릿속으로
목표를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놀려고 만나도 이를 생각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닐까요?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린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요. 욕심쟁이라는 단어가 괴롭지 않으려면 욕심의 리그를 좀 올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목표 설정 중에 드러나는 욕망, 노력. 이러한 것들이 욕심입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욕심은 얼마든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욕심 있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욕심은 나쁘지 않습니다. 말하라. 처음 그 단어를 배웠을 때처럼. 감정을 표현하기 힘든 사람은 내가 나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굳이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었으면 하죠.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잘난 건 말 안 해도 알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알아주는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표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뭐 먹을까? 아무거나. 오늘은 든든하게 한식으로 먹자. 딱 보면 알겠죠? 자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의 흔한 클리셰 중에 하나가 무뚝뚝한 아버지가 평소에 자녀에게 애정 표현을 거의 안 하는 건데요. 이상하게 이건 유럽 영화에도, 일본 드라마에도, 한국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가 떠난다던가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나중에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러면서요. 왜일까요? 평소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꼭 사건이 있어야 깨닫고 후회합니다. 감정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낯간지러워하기 때문인데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영어와 상식, 과학까지 모든 과목을 다 배워도 감정 표현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국어 시간에 시를 외우라고 한 다음에 감상평을 적으라고 합니다.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면서요. 언제 아름답다고 말해봤어야죠. 아름다움을 느낄 때 마치 그 단어를 처음 배웠을 때의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서 말해봅시다. 감정 단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게 된다면 자기 의사를 어디에서도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보다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글 쓸 때나 표현하는 아름답다는 단어를 시도 때도 없이 말로 내뱉는 사람이 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나는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속으로만 느낄 때 소리내어 말하면 주변인들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업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고 팀장이 되고 대표가 되고 그런 사람만 리더를 맡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공감하면서 드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차마 말 못할 감정까지 드러낼 수 있게 다독이고 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행복한 사람, 중요한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은 잘 떠나보내고 긍정의 감정을 잘 전파시키는 사람은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그와 동시에 함께 해결할 인맥이 어디서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감정 단어를 잘 사용하려면 자신이 쓰는 단어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말버릇을 알면 쉬운데요. 몇 단어만 써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짜증나. 기분이 별로야. 나 건드리지 마. 힘들어 죽겠네.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는 익숙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긍정의 아이콘인가요? 기쁘다, 아름답다, 설렌다, 우아하다, 황홀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훌륭하다. 상대방과 부딪히기 싫어서 알아서 피해가라고 부정적인 감정은 잘 드러내면서 왜 좋은 감정은 먼저 드러내지 못할까요? 밖에서 돌아오는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 행복했어?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말하세요. 처음 말을 배울 때처럼 천진난만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 봅시다. 한 번은 부캐로 살아봄직하다. 열심히 사는 건 이제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사는 거 하나로 나를 위안하기는 힘듭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았던 것도 아닌데요. 어떤 때는 너무 치열하고 열심인 나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나서 봅니다. 은영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자기 배터리 충전 상태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맨날 열심히를 외칠 수 있을까요? 자아고갈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자아고갈은 한마디로 의지의 한계가 온 상황을 일컫습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과중한 업무, 높게 설정한 목표, 무리한 재테크 등등 우리는 의지로 달성할 수 없는 일을 수도 없이 설정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한계에 부딪히면 자아 고갈 상태로 진입하게 되죠. 이러한 상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 해결사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부캐가 아닐까요? 원래 부캐는 게임 용어입니다. 게임에서 본 캐릭터를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거나 다른 계정이 필요할 때 부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한때 열풍이 불어서 너도 나도 부캐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이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에 한계를 느낄 때, 이 일이 제발 내가 한 일이 아니기를 바랄 때, 부캐를 불러내는 일은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경우에는 그것은 오토바이 언니였습니다. 나는 헬멧을 쓰는 그 순간 부캐가 불려나옵니다. 자전거도 잘 못하면서 오토바이에 처음 도전했을 때 이 정도라도 타게 될 것을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14년간의 뒷좌석 텐덤 경험이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직접 오토바이를 모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뒷좌석에 오르내리면서 운전석 발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놀라웠습니다.
14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요. 인생도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봐야 엑셀이 어디 있는지,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게 아닐까요? 나는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면서 정말이지 인생의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 아래로 보이는 긴 웨이브 머리는 나의 심벌입니다. 커트를 하고 싶다가도 이 욕심을 하지 않는데요. 헬멧을 벗을 때 여성 라이더예요 하고 티를 내면 시선이 모이는 그 소소한 쾌감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잘 타지는 못해서 주차할 때 실수할까봐 구석에 가서 조용히 할지라도 긴 머리는 휘날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부캐가 되어 바라보니 라이더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오토바이는 툭 하면 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보니 오토바이 제동거리는 짧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겪을 때마다 나의 짐작으로 짧은 제동거리로 나를 돌려 세우려 한 건 아닐까요? 멈출 때를 알고 충분히 감지한 다음에 시간을 갖고 멈춘 뒤 충분히 심호흡을 한 다음에 출발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오토바이 위의 나처럼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보아오고 있었던가요? 오토바이 언니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라이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시선 처리입니다. 나의 테나는 내가 보는 대로 가는데요. 내 오토바이의 애칭이 테나입니다. 테나의 눈이 나의 눈이죠. 모든 운동에서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의 시선이 테나의 움직임이 된다는 걸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르막길 코너를 돌 때 빨리 시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절벽을 향해 가는 경험을 합니다.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 재빠르게 고개를 돌리고 살아나옵니다. 나의 안전과 목숨이 달린 일이라 왕초보 시절일 때는 라이딩이 극기 훈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 다르진 않지만요. 나의 시선이 내 삶의 목표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서 열심히 운전하면 사고가 납니다. 나의 목표를 제대로 바라보고 시선을 계속 던지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시야를 넓게 멀리 두지 않으면 맨몸으로 선 도로에서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앞차는 물론 저 멀리 보이는 세 번째 신호등까지 볼 수 있을 만큼 다 봐야 합니다. 도로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넓게 멀리 봐야 합니다. 시야를 넓힌 만큼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할 수 있도록 습관으로 만들어 놓아야 안전한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도 지금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멀리 보자. 명확하게 상황을 예측하고 내 일을 해나가자, 은영아. 어쩌면 나는 42에 오토바이를 타고서부터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텐덤을 하던 인생에서 스스로 라이딩을 하는 인생으로. 부캐는 페르소나의 동일한 형상입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 그 어떤 것을 상상해도 그 이상인 나. 부캐라는 설정 덕분에 원래의 나라고 정해놓은 모습이 아닌 다른 성격과 목소리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페르소나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고 싶은 장치이고 그 장치 속에서 나의 일부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것 또한 나 자신입니다. 페르소나는 거짓의 가면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일부이고
내가 가꾸어가고 있는 내 모습입니다. SNS 계정을 여러 개 오픈하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계정은 일상의 나, 판매하는 나, 제품 소개하는 나, 맛집을 찾는 나 등등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여러 계정을 가져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의 책임 아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루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끌어내 봅시다. 나의 다른 나, 부캐를 설정하는 건 분명 자기의 포스를 발견하는 지름길이 되어줄 겁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업가들은 대부분 사업이 어려웠을 때 살아남은 방법이 오직 하나였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녹아서 심리는 위축되어 있지만 몸의 근육이 남아있으니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몸이 재산이라는 말은 기업가나 일용직 노동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재련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는 철강의 원리처럼 인생의 바닥에서 위로 올라온 사람들은 자신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면서 마침내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등산은 자신을 혹사하면서 언제나 얻을 게 있는 운동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육체의 고통이 어둡고 우울한 마음을 쫓아내버리고 오직 내 숨소리만 존재하는 느낌을 주죠. 그러면서 묵묵히 오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푸른 하늘, 맑은 새소리, 꽃향기, 아스팔트가 아닌 산길의 경사, 어쩌다 맛보는 야생 열매 등등 내가 가진 본연의 오감을 다 불러내는 곳이 산입니다. 단순한 근육의 힘으로 산을 오르지만 오감을 열어주는 자연과의 만남 덕분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등산을 하면 숨만 쉬어도 마음이 낫습니다. 사업 실패를 겪은 기업가들이 6개월만 운동하면 재기할 힘을 스스로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담긴 내 몸 상태가 온전하면 무슨 힘으로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정한 몸을 가진 상태에서는 흐트러진 마음을 먹기가 더 힘듭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는 말도 있죠. 나는 그 웃음의 의미를 얼굴 근육 그 자체로 해석합니다. 마음의 꼴은 육신의 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웃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주름과 미소,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표정이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웃고 있으면 상대방도 웃습니다. 마음의 근육과 몸의 근육은 일치한다는 걸 명심합시다. 등산을 비롯한 취미 생활이 꼭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의존성이 적습니다. 나는 사실 40살이 될 때까지 남편 쪽으로 45도 기대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와 경력 단절 여성. 이 두 줄 말고는 나를 설명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눈은 불 꺼진 아궁이처럼 광채 없이 죽어 있었고 몸은 껍데기만 유지한 채 날로 말라갔습니다. 남편이 매달 주는 생활비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돈은 내 돈 같지가 않아서 써도 헛헛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가 취미라는 걸 가지면서 또 다른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무용을 오래 한 기억으로 살사의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인생을 보는 관점을 바꿔나갔습니다. 자기의 취미가 있다는 건 가족이나 남편, 아이로부터
자신을 떼어낼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향도 알게 되고 누가 곁에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프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예쁜 옷이 입고 싶어서 골프를 시작했는데요. 사업을 하려면 골프를 쳐야 된다는 말은 허세를 부리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작을 하고 보니 골프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인간관계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운동이었습니다. 골프의 인연으로 한창 어려울 때 사업에 도움을 받고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업가들도 여러 보았습니다. 뭔가 답답한 지경에 이르면 골프 인연들이 서로 해법을 알아봐주는 거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운동은 나의 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 미혼인 후배나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나중에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렴. 나는 그러지 못해서 좌충우돌하며 힘들어했고 그럴 때마다 남편도 함께 힘들어했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누가 없어도 되는 서로 의존하지 않는 각자 행복한 사람이 되면 결혼을 해서도 남편으로 아내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타인도 생기를 잃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취미는 가장 필요한 시간 여행의 도구가 되는데요. 무언가를 하는 동안의 그 행복한 감정,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 몰입의 순간이 그 어떤 명상이나 마음 훈련보다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라고 취미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있어도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그 비밀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